안녕하세요. 조관일입니다. 저는 책 쓰고 강의하고 그리고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직장을 한 6개, 7개 정도 거친 다음에 대한석탄공사 사장을 끝으로 직장 생활을 마치고 요즘은 프리랜서로서 그리고 1인 기업가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직장 생활은 중학교 교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 교사로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조금밖에 일 안 했죠. 그리고는 농협중앙에 들어가서 주로 금융기관에서 30년 정도 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강원도에서 부지사, 석탄공사 사장, 강원대학교 초빙교수 등등 이게 여러 가지를 거치고는 지금은 이제 프리랜서로서 독립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하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기 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유튜버로 활동할 수 있느냐. 어느 날 뚝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건 아니고요. 제가 처음으로 책을 쓴 것이 30살 때 썼습니다. 정확히 30살 때 책을 써가지고 지금까지 61권의 책을 썼으니까 약 40년 정도에 걸쳐서 61권이니까 1년에 1권 반 정도의 책을 썼다는 계산이 나오죠. 그리고는 석탄공사 사장 끝난 다음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 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그리고 4년 전에 후배님들께서 유튜브를 해보라 그래가지고 이것도 새로운 분야고 좋겠다 해서 시작한 것이 이제 4년 만에 구독자 2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우리 태어나서부터 이제 말을 배웁니다. 배우는데 실제로 대화법에 대해서 훈련을 받으면서까지 말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냥 대개 보면은 생긴 대로 말하죠.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대화법을 배우지 않고 우리가 훈련받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말하는 학원에 가가지고 배우는데, 이때 무슨 웅변이라든가 자기의 의사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자기의 주장을 어떻게 펼 것이냐, 이걸 배우지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배우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너무 자기 주장을 펴는 것을 배우다 보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 대화를 하지 않고 대립을 합니다. 자꾸만 대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 주장을 펴게 되니까 대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50의 말 품격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특히 50이라고 하는 것에서 50살이 돼야만이 대화법을 배워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100세 시대로 봤을 때 50이면 중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20, 30대에 더 젊은 나이에 배우면 더 좋은 것이고, 5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화법에서 자신감을 갖지 못하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제부터라도 배워서 말을 다듬음으로써 100세 시대에 대비하자, 그런 의미에서 50의 말 품격 수업입니다. 퇴직을 하고 나면은 이게 참 묘한 상황에 엮입니다. 대개 이제 퇴직할 때, 특히 남성의 경우 퇴직하게 되면은 아내들이 그러지요. 여보, 그동안에 이제 고생했으니까 집에서 푹 쉬세요, 이러는데, 사실 집에서 푹 쉬면은 6개월도 되지 않아서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왜냐? 바깥에 늘 나가 있던 사람이 집안에 버티고 있으니까 이게 짜증이 날 수밖에 없죠. 반대로 집안에만 있던 신랑이 아니고 늘 밖에서 활동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퇴직해가지고 집에 있다 보니까 아내라든가 가족들의 하는 행태가 자꾸 눈에 거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잔소리라고 하는 게 뭡니까? 괜히 참견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이거 아니겠습니까? 왜냐, 뭐 청소 하나를 하더라도 옛날엔 바깥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몰랐는데, 이젠 집에서 보니까 집안이 너저분한 걸 알게 되니까 왜 이거 청소를 안 하느냐, 또 여긴 왜 안 닦느냐, 저건 왜 저기다 벗어놨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잔소리가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가족 입장에서 볼 때는 잔소리 그만해, 이렇게 해서 대화가 끊기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대화법이 상당히 중요한데, 첫째로 잔소리를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지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이 굵은 소리라고 이렇게 자위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을 상대방이 싫어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말수를 줄인다든가, 아니면은 잔소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격려할 수 있는 긍정의 말을 할 것인지, 부정의 말이 아니라 긍정의 말로 돌린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만이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나지 않고 대화다운 대화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되게 대립을 하게 되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렸을 때부터 자기 주장을 강력하게 펴는 그런 훈련을 받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자기 주장을 이게 펴게 됩니다. 누가 이 대화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대화라고 하는 것은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묘미가 있는 겁니다. 티키타카란 말 아시죠? 스페인의 이 탁구 용어로 제가 알고 있는데 티키타카 이게 탁구 치는 용어죠. 의성어 같아요. 그래서 대화라고 하는 게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데 자기 말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주장이 거기에 가함이 돼가지고 결국은 대립하게 되죠.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잠깐만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립을 하지 말고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남들하고 얘기할 때마다 나는 지금 대화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티키타카 해야 돼. 주거니 받거니 해야 돼. 이런 의식을 가지고 대화에 임하시면은 대화다운 대화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하고 얘기를 나눌 때 짜증스러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 누구하고 얘기를 하면은 속이 후련해야 되는데 아이 괜히 얘기했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신경질이 날 때가 있죠. 얘기하는 도중에도 신경질이 솟구쳐가지고 쌈박질이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짜증 화법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는데 짜증을 유발하는 화법을 구사하지 말라는 거죠. 누가 짜증 화법을 구사하고 싶어서 구사하냐고요?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훈련돼 가지고 이렇게 짜증을 유발하게 되는데 짜증을 유발하게 되는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을 가로채는 거죠. 누가 무슨 말을 하는데 중간에 딱 가로채면 짜증이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가로채지 말라는 거. 두 번째는 토달기죠.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선선히 야 그랬어? 와 좋네. 와 화이팅. 이렇게 옳소. 이렇게 추임새를 넣어줘야 되는데 에이 그게 아니고 말이야. 이렇게 토를 달지요. 그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을 막아버리고 토를 달면은 토가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 토 달지 말라는 거. 세 번째는 깐족거리는 거죠. 나 요번에 담배 끊었다 그러면은 야 네가 담배 끊은 게 벌써 한두 번째냐 이렇게 깐족거리는 거예요. 약을 올리는 겁니다. 야 내가 말이지 이제 술 끊기로 했어 하면 너 술 끊은 지가 벌써 몇 번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랬어? 또 요번에 또 도전하네? 좋았어. 이렇게 추임새를 넣어줘야지 깐족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이 너무 달다야 이거 왜 이렇게 달지? 그러면은 정말 요새 당 성분을 잘 섭취 안 하려고 하는데 너무 달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긍정하는 게 아니라 야 아이스크림이 달지 그럼 언제 쓰냐 이런 식으로 자꾸만 얘기를 하면은 정말 짜증스러워지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 말만 주절주절 계속 하면은 당연히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짜증 화법은 이 네 가지 말 가로채지 마시고 토 달지 마시고 깐족거리지 마시고 그리고 자기 말만 하지 않는 이런 화법을 구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재미있게 말하라고 하면 꼭 유머를 구사해야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머라고 하면 이게 스트레스 많이 받죠. 나는 웃기지를 못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유머 하면은요, 제가 이렇게 유머를 낱말풀이를 어떻게 했냐면 유치하고 머저리 같은 짓으로 웃기는 것을 유머라고 제가 이름 줬어요. 그러니까 꼭 웃기고 머저리 같은 짓을 해야만이 유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유머는 유연하게 머리를 굴려서 말하는 게 유머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흥미진진하게만 말하면 됩니다. 남을 꼭 웃겨야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저질스러워지고 웃기는 데는 성공할지 모르지만 정말 웃기는 사람이 돼버리죠. 그래서 유머에 대해서 너무 이게 강박관념을 갖지 마시고 말을 좀 흥미진진하게 재미있게만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말하느냐? 말을 짧은 호흡으로 말하세요. 말을 길게 말하면 지루하게 되죠. 그래서 말을 짧게 즉 짧게 던져놓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듣고 또 짧게 던지고 듣고 이렇게 해서 짧은 호흡으로 말하는 것. 두 번째는 실감나게 말하시는 겁니다. 실감나게 말한다는 건 뭐냐면 너무 점잖은 용어를 쓰는 게 아니라 때로는 말이야 꼰대가 말이야 이런 말도 써야 되고 그 상황에 맞춰서 때로는 말이 그 구라야 이럴 수도 있고 말이죠. 요즘 유행하는 말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용어를 좀 적절히 이게 가미해 가지고 실감나는 용어를 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기승전결로 말하지 마시고 결전토정으로 말하세요. 결전토정. 우리는 기승전결로 말하죠. 기승전결로 말하니까 처음에 말이죠. 이게 도입 부분부터 말이 계속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집니다. 그러지 마시고 결론부터 말하고 결전. 전은 뭐냐? 전개하시고 토픽. 뭔가 핵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전토정. 적절한 정보가 가미되면은 상대방이 들을 때 절대로 지루하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상대방을 빨아들이는 에너지를 방출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를 일부러 키워서 말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 앞에 청중이 계신 게 아니라 시청자는 지금 어디선가
이 스마트폰을 보시거나 컴퓨터를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빨아들이려면은 목소리를 키워가지고 열정적으로 말해야지 빨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대화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점잖게 소곤소곤거리듯이 말하면은 그것이 상대방의 기를 빨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말의 어조에 말투에 힘을 줘가지고 열정적으로 말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만이 상대방이 빨려들고 지루한 감을 안 갖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품격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삼독을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독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뭐냐? 독점하지 말라는 거. 말을 독점하게 되면은 품격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는 독선. 고집을 피우지 말라는 것. 이 얘기를 나눠보면 고집들을 너무 많이 피우죠. 특히 정치적인 얘기를 나누다 보면요. 쌈박질이 금방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품격이 떨어지죠. 상대방이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아, 저런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도 있구나 하고 넉넉하게 받아들여야 돼. 그걸 가지고 말이죠. 자기만 옳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품격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독선에 빠지지 말라는 것. 세 번째는 독설. 너무 독하게 말이지요. 말하지 마세요. 독설, 특히 욕 같은 거는 삼가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가다듬고 말씀을 나누면은 품격 있는 화술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말 실수를 하는 경우가 나타나죠. 특히 스피치에서는 말 실수가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석 스피치의 경우에 그럴 수 있죠. 저 같은 경우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말 실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자기도 모르게 말이야 신나게 말하다 보면은 그만 오버해가지고 성희롱적 발언이 나올 수도 있죠. 이렇게 될 때는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쿨하게 사과해야지 변명의 사고방식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말이지 그걸 말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사실은 말이야 사실은이 필요 없습니다. 이 실수를 사과할 때는 아주 화끈하게 쿨하게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콕 찍어서 사과해야 됩니다. 그냥 두리뭉술이 알았어. 내가 그냥 무조건 잘못했어. 알았어. 나 다 잘못했다고 얘기할게. 이것은 사과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과한 부분에 대해서 콕 찍어서 사과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두리뭉술이 사과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변명의 말을 절대 붙이지 말라는 것.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퇴직한 부부 간의 관계가 사실 퇴직 이후의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이 퇴직한 이후에 아까 제가 잔소리 같은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퇴직한 부부 대화술이 제가 만든 게 있는데 1, 2, 3, 4, 5법으로 만들었습니다. 1, 2, 3, 4, 5법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인칭 화법을 사용하시라는 거죠. 1인칭 화법이라고 하는 거 잘 아시죠? 나 전달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이렇게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것은 유 전달법이죠. 당신이 잘못했다. 당신은 왜 그래 이렇게 하시지 말고 나의 기분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내가 슬퍼진다. 나는 기분이 이렇게 우울해진다. 나는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우울해진다. 이렇게 내 감정만을 말하는 것이 나 전달법입니다. 그래서 1인칭 화법을 사용하시라는 것. 1인칭이 I잖아요. 나의 감정만을 말하는 것. 이기죽거리지 말라는 것. 이기죽거리는 게 뭡니까? 살살 약을 올리죠. 이 부부간에 얘기할 때 맞아요. 당신 말이 옳아요. 이러면 될 텐데요. 해가 서쪽에서 뜰래나 이렇게 이기죽거리잖아요. 이기죽거리니까 약이 오르고 약이 올리다 보니까 티격태격하다가 나중에는 쌈박질이 되죠. 그래서 절대로 부부간에 아주 친하기 때문에 농담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절대로 약을 올리지 말라는 것. 이것이 이기죽거리는 겁니다. 세 번째, 삼갈 말은 절대 삼가라는 것. 당신네 집안이 원래 그래. 처갓집이 원래 그런 집이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아킬레스건을 딱 건드는 거죠. 삼갈 말은 절대로 삼가야 됩니다. 아무리 막 이게 싸우다 하더라도 말이죠. 부부간의 싸움은 어쨌거나 해결되게 돼 있는데 이럴 바에는 이혼해. 이런 말을 함부로 내놓지 말라는 거. 삼갈 말은 절대로 삼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을 표현하라는 거.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 안 하면서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사랑하면서도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되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감정이 적더라도 사랑해 하다 보면 사랑의 감정이 싹튼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은 표현해야 됩니다. 여보, 나 당신 정말 애써 너무 고마워. 나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 이 말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꼭 말이죠. 뭐 사랑해 이 말만 하라는 게 아니죠. 이 아내가 말이죠. 아주 음식을 잘 만들어 왔으면은 당신 이 음식 솜씨는 정말 알아줘야 돼. 속으로는 좀 못마땅한 게 있어도 그것을 표현해 줘서 이 기분을 돋궈주는 거. 이게 사랑의 표현이죠.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라는 것. 그 다음에 오는 뭐냐? 오케이식 대화를 하라는 거. 여보, 이 방 좀 치워주세요 하면요. 아, 참, 나 바빠 죽겠는데 당신이 청소하면 안 돼. 이렇게 되니까 싸움이 되죠. 오케이, 알았어. 내가 알았어. 여보, 당신 좀 목욕 좀 자주 해요. 오케이, 알았어. 당신 왜 양말을 늘 뒤집어서 벗어나요? 제대로 벗어나요. 오케이, 알았어. 이렇게 선선히 받아들이는 대화를 하라는 것. 이 5가지를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1인칭 화법을 사용하라는 거. 2, 이기죽거리지 말라는 거. 3, 삼갈 말은 삼가라는 거. 4, 사랑을 표현하라는 거. 5, 오케이식 대화를 하는 거. 어떻습니까? 이 기억할 만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잘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콜 포비아, 토크 포비아라고 해서 전화 대화도 싫어하고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이 TV조선에서 했던 연애의 맛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이 대화를 못해가지고 쭈뼛쭈뼛하고 그 유명한 연예인도 대화를 못해서 애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법을 조금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훈련하라고 해서 무슨 학원을 다닐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것이 말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사람하고 대화 나누는 것이 즐겁고, 그리고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면 짜증이 나지 않고,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면 신나고, 그 사람을 또 만나고 싶고, 이러면 대화를 잘하는 것이요. 그런 대화를 잘하는 것은 몇 가지만 조심하면 된다는 것. 그것을 마음속에 기준을 꼭 가다듬어서 대화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멋진 술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국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